안녕하세요. 음, 네, 오랜만에 제 학술부 모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네, 이번 주 발표인 태주님과 송이님 발표 준비되신 분부터 해가지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차 세션 주제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이고요. F12 책 챕터 10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 세션들에서 다른 내용이랑 중복되는 게 좀 많아가지고, 네,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앞부분에서 제가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태주가 좀 더 일반적인 영역으로 넓혀가지고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즈 알고리즘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인데 이 단원의 가장 큰 범위에 속하는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즈 알고리즘을 잠시만. 왜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소개가 짧게 나왔는데요. 먼저 베이지안에서의 그 최종 목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포스테리어를 어쨌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가 만약에 컨주게이트나 세미 컨주게이트면은 원래대로 몬테칼로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몬테칼로나 깁스 샘플러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깁스 샘플러를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 뭐냐면 좀 더 일반적인 포스테리어를 근사하는 방법인데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컨주게이트 하거나 아니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any combination of prior distribution에 대해서 얘를 적용하면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없는 이런 GLM이나 아니면 longitudinal regression 이런 경우에도 이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1장에는 그 GLM 모델이 잠깐 소개가 되는데 얘가 왜 나오냐면 얘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포화송 리그레션 그 포화송 리니어 리그레션이 나오는데 얘가 결국에 10.3장에 가가지고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으로 이 포화송 리니어 리그레션을 근사하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 GLM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시는 이 송스페로라는 새의 번식 성공에 대한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요 새인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 그 52개의 여자 새들, 송스페로 새들에 대한 샘플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그 나이랑 그다음에 얘네가 낳은 자손의 수를 기록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특징을 보면은 지금 여기 이 박스 플러스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진한 선이 미디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age가 2일 때 미디안이 제일 크고 그 다음부터는 미디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되게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1살짜리 애들은 그 메이팅 시즌이 처음이라서 얘네들은 그 자손을 많이 못 낳나 봐요. 그리고 이제 2살이 되면은 얘네가 제일 건강하니까 얘네가 제일 많이 나을 거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고 이런 패턴이 생물학적으로도 타당하고 데이터셋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probability 모델을 적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통계하면서 이 probability 모델을 적합하게 되면은 이제 그 age랑 reproductive success 간의 어떤 그 관계성을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뭐 인구에 대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probability 모델을 적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 같으면은 그냥 X랑 Y 이렇게 그 축이 2개인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리그레션을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Y에 해당하는 이 number of offspring이 얘가 non-negative integer의 인티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포화송 모델이 그 non-negative integer 값을 갖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화송 모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 봤을 때 y를 그 자손의 수, 그 다음에 이 x를 age 해서 y가 이 그 age에 대해서 컨디셔널한 분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y 기분 x가 포화송의 어떤 세타 x라는 미인을 가진 이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age별로 서로 그 컨디션이 된 포화송 분포를 갖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모델을 세우게 된다면 문제점이 이 y가 넘버니까 그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 평균인 세타 x에다가 요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취해주게 되면은 얘는 음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민이 음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화송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로그 링크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 민이 요렇게 그 리니어 관계를 띠도록 이렇게 로그 링크를 취해주면은 이제 요 민은 여기 양변에 expectation 취해주면은 이렇게 expectation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양수로 나와서 그 레인지 범위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화송 리그레션 모델을 요렇게 해서 얘를 요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포화송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GLM의 한 종류예요. 지난주는 아니지만 제일 최근 세션에서 GLM 배웠었는데 거기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GLM의 경우에 이 포스테리어를 어떻게 구하냐는 내용인데요. 사실 GLM에서는 저번에도 배웠는데
그 어떤 스탠다드하게 컨주게이트 트라이얼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그 포스테리어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근사적으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grid based approximation 방법이고요. 근데 이 방법은 지금 챕터에서 막 메인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아주 짧게만 넣어놨는데 지금 위에서 베타가 3개였잖아요.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베타들에 대해서 각각을 축으로 하는 3디멘셔널 그리드를 만들고 거기에 각각 점을 찍어가지고 그 포스테리어를 근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드가 3디멘션이니까 너무 커지고 스케일도 너무 커지고 이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몬테칼로 샘플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원래는 이 몬테칼로 방법이 인디펜던트한 샘플들을 샘플링 하는 건데 지금 포화정 리그레션에서는 그 인디펜던트시가 성립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마코브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코브 체인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걔를 샘플로 취급을 하면은 이제 MCMC로 해가지고 그 MCMC 과정에서 나온 그 마코프 체인을 샘플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샘플로 요 포스테리어를 근사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 프라이어 형태가 어떤 형태든 간에 그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려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도 이 마코프 체인을 이용한 MCMC 방법이고요. MCMC 알고리즘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10.2정인데 여기서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는데요. 맨 첫 번째로는 약간 직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원래는 이렇게 포스테리어 형태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서 구하면은 완벽한 형태를 구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요 밑에 분모 부분에 적분이 어려워가지고 적분을 못해서 얘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몬테칼로 샘플링을 통해서 근사 분포를 구할 수가 있다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IID가 아니어가지고 이 몬테칼로 샘플링이 불가능하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포스테리어 근사할 때 IID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세타들을 충분히 많은 세타 값들을 샘플링해서 그 세타들의 컬렉션을 가지고 엠피리컬하게 근사 분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그 다음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요 후보값, new value 후보값인 세타 스타를 먼저 후보값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걔를 지금에 있는 이 마코프 체인 워킹 컬렉션에 다음 값으로 추가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워킹 컬렉션인 세타 1에서 세타 S까지 마코프 체인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값인 세타의 S 플러스 1번째 요 값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new value인 세타 스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얘를 현재 값인 요
세타의 S 근처에 있는 값인 요 값을 하나를 뽑아서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스타가 정해졌으면 얘를 이제 요 세트에 추가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 요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값에 만약에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얘 세타 스타를 넣었을 때 값이 지금 현재 값을 넣었을 때 값보다 크다면은 얘가 probability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값은 지금 존재를 하니까 그럼 얘는 probability가 얘보다 크려면 얘를 추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요 세타 스타를 추가를 하고 만약에 얘가 더 작다면은 굳이 새로운 얘 스타 스타를 추가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따로 특정한 확률을 따라서 넣도록 꼭 굳이 100%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 이게 결국 얘를 분모로 넘기면은 요 R이라는 acceptance ratio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데 얘가 1보다 큰지 얘가 1보다 작은지 그게 결국에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에 대한 건데 요거에 따라서 이 새로운 값인 세타 스타를 우리 현재의 마코프 체인에 추가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추가가 될 수 있냐면 원래는 우리가 지금 포스테리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근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요것도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이죠. 근데 요거를 해서 요 레이쇼를 구해서 얘를 대입을 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얘네 둘이 없어지니까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 정리된 형태에는 얘가 likelihood고 prior라서 여기 posterior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likelihood랑 prior만 알면은 요렇게 acceptance ratio를 구할 수 있어서 이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R이 1보다 클 때 이 경우가 지금 스타의 값이 얘 값보다 더 클 때 이 초록색 경우를 의미하는데 요 경우에는 무조건 얘를 추가를 하는 거죠. 1의 확률로 추가를 해요. 그래서 다음 값이 세타 스타가 되는 거고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면 굳이 추가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R이 1보다 작으니까 어떤 분수 어떤 비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만큼 이 세타 스타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R이 0.3이었다면 10번 중에 3번 꼴로 세타 스타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세타 스타를 다음 값으로 추가를 안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값에 현재 값을 그대로 복붙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다음 값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프로포절 값인 세타 스타를 정하고 해서 쭉쭉쭉 하면은 마코프 체인을 아까 우리 의도대로 쭉쭉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방금 전까지 얘기한 게 이 직관적인 마코프 체인 알고리즘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값인 이 세타 스타에서 여기 근처에 있는 세타 S에서 여기 근처에 있는 세타 스타를 제한을 해내고 그 다음에 걔를 추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안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타 S 현재 값에서 어떻게 새로운 후보 값인 세타 스타 얘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여기선 지금 symmetric proposal distribution을 쓴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값이 세타의 S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뽑힐 확률이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 뭐 정규 분포라든지 아니면 유니폼 분포라든지 그런 분포를 가지고 그 다음 값을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symmetric한 proposal distribution을 가지는 경우가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의 경우이고, 만약에 이 proposal distribution이 다음 값을 시메트릭하지 않게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더 일반화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즈 알고리즘이어서 2부 때 태주 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정리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그젬플인데 이것도 그냥 앞에서 했던 거 예시라서 세션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의 아웃풋을 어떻게 다듬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은 그 마코프 체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현재 값으로 다음 값을 그 다음 값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오토 코릴레이션 가능성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그 해결을 할 수 있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가능성이 있어서 그 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S가 그러니까 그 샘플을 무한대로 뽑으면은 이 마코프 체인을 그러니까 영원히 한다면 이 그 posterior approximation이 실제랑 완벽하게 똑같아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알고리즘을 일단 B번 돌려가지고 B개의 샘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마코프 체인이 스테이셔너리니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S번 더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B 플러스 S개만큼의 샘플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 스테이셔너리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앞에 있는 얘네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스테이셔너리 도착한 상태부터 얘네들만 샘플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부분에 좀 오토 코릴레이션 때문에 좀 불안정하던 부분이 사라지고 뒷부분에 스테이셔너리한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스테이셔너리 하기까지 가는 기간, 이거를 burn-in period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이그램플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델타가 그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 코릴레이션을 줄일 수도 있고 이 코릴레이션을 줄임으로써 rate of convergence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 effective sample size를 높이는 요런 장점 요런 방향으로 요 분산을 조정을 하면서 옵티멀한 요 델타 값을 찾아내는 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서로 다른 델타 값들 별로 이제 이터레이션 별로 세타가 어떻게 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먼저 이 경우에가 이제 세타가 32분의 1, 요게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64인 경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분산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현재 값이랑 가깝게만 다음 값이 제한이 되니까 계속 뭔가 옆으로 안 나가고 지금 값에 계속
가까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수렴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이렇게 그 분산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까지 프로포즈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그 리젝트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멈춰 있는 구간이 생겨요. 계속 같은 값만 뽑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두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 좀 제일 적당한 델타 값을 찾으면 이렇게 수렴이 제일 옵티멀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3정에 가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포화송 리그레션에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 적용시키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비슷하긴 한데, 아까처럼 이렇게 로그 민이 이렇게 그 리그레션 모델 따른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프라이어가 이 노멀을 따른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메트로폴리스 그 알고리즘은 어차피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 acceptance ratio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아까 여기 포스테리어 형태였는데 라이클리우드 형태랑 그 프라이어 형태의 곱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나오는 거고, 지금 그 라이클리우드가 포화송이었으니까 D에 포화송을 쓴 거고, 여기는 노말이었으니까 D 노말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지금은 요 플롯은 이 베타 3에 대한 그 결과만 지금 나타나 있는데, 다른 것도 다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베타 3가 어떤 한 값을 중심으로 수렴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거의 한 포스티리어 민을 구해보자면은 뭐 한 0.1, 마이너스 0.1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런 숫자일 것 같은데, 네, 그런 숫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ACF 그래프를 보면 얘도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그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레그 10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인데, 이거는 지금 샘플을 아까 10,000개를 뽑았다고 했었는데, 샘플을 10,000개를 뽑은 건데, 여기서는 레그가 10이니까 10번째마다 열 번째마다 샘플들의 그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10,000개가 있었으니까 지금 1,000개에 대한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이겠죠. 근데 얘는 보면은 거의 요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0개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1,000개의 인디펜던트 샘플을 뽑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이님 발표 감사합니다. 음, 네, 그, 맨 마지막에 그 레그를 10으로 나눈 게 1,000개의 IID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그니까 이 ACF 그래프가 얘네들 사이에 오토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데, 지금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는 0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 하나하나가 그 오토 코릴레이션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신하고의 오토 코릴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라면 얘는 11번째, 얘는 21번째, 이런 식으로 그 마코프 체인에서 10번 간격을 두고 그 샘플을 뽑은 것들의
그 ACF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코프 체인은 원래 그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뽑고 그러니까 서로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레그 10으로 해서 10번 간격으로 얘네를 뽑아 보면은 얘네가 결국에는 이렇게 10번씩 가게 되면 얘네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거의 서로 0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인디펜던트한 샘플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 아니, 그냥 뭐, 다시 생각 정리하면서 들었어요. 네. 아, 네. 사실상 뭐, 그렇죠. 이제 ACF가, 음, 그러니까 마치 이거 마코브 체인에서 첫 번째 하고 11번째, 물론 첫 번째랑 11번째는 조금 ACF가 0.2보다 크게 좀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해서 21번째, 31번째, 41번째는 서로 디펜던시가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죠. ACF 그러니까 마치 AID랑 비슷하게 뽑힌 거로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띠닝이라고 하죠. 어, 어, 고, 네, 발표 잘 들었고 저는 뭐 크게 뭔가를 얘기할 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궁금하시거나 피드백 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저 발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하나 좀 양해를 구하자면 지난주 주말에 연구전에서 너무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연구전에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목이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지금 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송이님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 파트에서는, 저희가 10장 앞부분에서 메트로폴리스 배운 거랑 그 전 단원에서 배운 깁스 샘플링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상위 개념인 메트로폴리스 해시팅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보면 이게 좀 뭘 제너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메트로폴리스랑 깁스 샘플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좋고 여기 그 다음 줄 보는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 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근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 그 밑에 이제 하위 개념인 메트로폴리스랑 깁스 샘플러는 그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제 해시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메트로폴리스 해시팅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공통된 문제를 좀 설정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가 원하는 타겟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여기서 나오는 P0 UV라는 분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투 랜덤 베리어블 UV에 대한 이제 바이브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원 샘플 노멀 프로블럼에서 U를 세타로 두고 V를 시그마 제곱으로 뒀을 때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타겟 프로벌리 디스트리뷰션이 이러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세타랑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깁스 샘플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맨 처음에 배웠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복기를 하자면 저희가 그전 시점인 S 시점에서 이제 다음 시점인 S 플러스 1 시점을 뽑을 때 U를 뽑기 위해서 이제 기본 V를 줘서 이제 U를 뽑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구한 US 플러스 1을 여기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V를 뽑고 해서 저희가 U1, V1을 뽑고 이렇게 U2, V2를 뽑아서 이걸 엄청 많이 뽑아서 이거에 어떠한 이제 점을 찍어보면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깁스 샘플링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걸 깁스 샘플링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앞에서 좀 전에 송인님이 설명해 주신 메트로폴리스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변형해서 여기서 이제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A에서 그래서 이제 이 스타를 뽑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셉턴스 레이시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에 따라서 얘를 저희가 뽑은 U 스타로 다음 시점을 줄지 아니면 그 전 시점을 그대로 가져갈지를 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해서 저희가 또 U1 V1, 뭐 U2 V2를 또 구해서 좀 많이 뽑아서 이걸 또 하나의 분포로 만드는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메트로폴리스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제너럴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메트로폴리스 해시팅인데,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하려면 어, 이번에서 설명했던 메트로폴리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고요. 하나의 텀이 새로 등장을 하는데, 저 여기 파란색 박스로 쳐진 분이 이제 새로 등장하는 텀이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이 살짝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 지금 시점인 S 시점에서의 U 기분으로 U를 뽑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V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서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서는 저희가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해시팅에서는 좀 제너럴하게 이 시메트릭이라는 조건이 굳이 없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 제약이 있는 거는 이제 마크업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 시점에만 이제 좀 디펜던트하고 그 이전 시점에는 상관 안 한다. 이것만 지켜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말했던 메트로폴리스랑 다른 점은 그냥 시메트릭하지는 않아도 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파란 박스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코렉션 팩터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게 좀 제너럴하게 이거를 줘서 좀 제너럴하게 표현이 되고, 이 코렉션 팩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여기 밑에 설명한 것처럼 메트로폴리스로 갈 수도 있고 깁스 샘플러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해시팅이 좀 더 제너럴한 버전이었고, 메트로폴리스랑 이제 깁스 샘플러로 갈 때 이 어떻게 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이 코렉션 팩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게 이제 메트로폴리스는 이 프로포스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해시팅에서 이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하다면 이 부분이 이제 1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요거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 자체가
이게 이제 이 U 스타랑 S 자리를 바꿔도 되니까 이게 시메트릭하게 돼서 이 분자에 있는 게 분모랑 같아지고 해서 이렇게 서로 날아가서 1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 이 텀만 남게 되잖아요, 앞부분이.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메트로폴리스에 있었던 어셉턴스 레이시오랑 같기 때문에 결국 이게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하면은 메트로폴리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깁스 샘플링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아는 풀 컨디셔널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위에 밑에 있는 이 분모에 있는 부분이 얘를 풀 컨디셔닝 저희가 U 스타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U 스타를 이제 V로 하는 풀 컨디션으로 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줬을 때 이 여기 이제 밑에 왜 그렇게 되는지 나오는데 이게 처음 위에 있던 식이고 이제 풀 컨디션을 주게 되면 아래처럼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너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씩 다 날아가서 결국 이게 어셉턴스 레이시오가 1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깁스 샘플러는 저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그냥 여기 풀 컨디션에서 계속 뽑고 굳이 저희가 확률적으로 이거를 줄지 안 줄지 결정하지 않고 뽑으면 그걸 바로 그다음 시점으로 주기 때문에 어셉턴스 레이시오가 결국 여기서는 1이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생략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셉턴스 레이시오가 1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프로포스트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풀 컨디셔널로 줬고 이게 결국 그러면 이 상황이랑 지금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포스트 디스트리뷰션을 풀 컨디션으로 줄 수 있다면 이제 메트로폴리스 해시팅 알고리즘이 깁스 샘플러와 똑같아진다. 그래서 결국 메트로폴리스 해시팅이 좀 제너럴한 버전이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이 저희가 제일 상위 개념이었던 이 해시팅 알고리즘이 왜 작동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이 챕터 부분은 좀 증명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증명이 많은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증명을 다루지 않고 그냥 증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시팅 알고리즘을 써서 제가 결국 뽑는 게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뽑는 거고 어 그전에 여기서 이 부분은 저 그렇게 잘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마kup 체인으로 저희가 막 시퀀스를 이게 x1부터 x2까지 이렇게 뽑았을 때 이 시퀀스 자체의 특성 이 세 가지를 만족을 일단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하나씩 있는데 먼저 얘가 이제 메뉴에 있는 게 irreducible이라고 막 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성은 제가 이해는 잘 못했는데 세 가지 다. 일단은 이거 첫 번째 특성은 이 저희가 x라는 밸류가 뭐든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비주기적이라는 거는 주기적이게 되면 이 시퀀스에 있는 x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한 점으로 컨버지하지 못해서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이 컨버지하지 못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찾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리커런트는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저희가 구하는 시퀀스 마이크로 체인이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면 이제 이 부분처럼 유니크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가 이제 마kup 체인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잠시만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시퀀스에는
XS가 어떠한 A셋에 있을 확률이 이 파이로 가고 뭐 이런 그다음 뭐 X를 있는 시퀀스에서 뭐 어떠한 함수 G를 취하고 평균을 냈을 때 그것도 이제 뭐 이 파이를 확률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그 그랬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 파이를 스테이션 마이크로 체인에 이런 스테이션이 디스트리뷰션이라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이 스테이션이 디스트리뷰션이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의 시점에서 XS가 이런 파이는 이 프로버빌리티에서 뽑힌 거라면 그 다음 시점 S 플러스 1을 값을 저희가 마크업 체인에서 XS로 시작을 해서 뽑게 되면 이 그 다음 시점에서 뽑은 이 시점에서 뽑은 애도 확률이 이 파이로 똑같아진다라는 거라서 결국 저희가 마지막 줄에서처럼 저희가 스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에서 한번 샘플을 뽑기 시작하면 그 다음 시점에서 뽑는 거는 결국 다 똑같은 이 스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뽑는 거랑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래서 똑같아진다 해서 결국에 이 파이라는 애가 유니크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 타겟 분포가 여기서처럼 타겟 분포가 스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인 거를 확인을 하면 이게 저희가 마크업 체인에서 찾았던 유니크한 스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이랑 같아진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은 이 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시면 궁금하시면 그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되더라 해서 이 메트로폴리스 해시팅 알고리즘이 메트로폴리스 해시팅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샘플링을 하면 결국 이게 저희가 찾고자 하는 얘에서 뽑은 거랑 같아지게 되고 그래서 얘를 저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4.2에서 하는 말은 그리고 이제 10.5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메트로폴리스랑 이제 킵 샘플링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처럼 저희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모르고 이제 저희가 모르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개는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서처럼 오늘 있어서 저희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으면 깁스 샘플링을 쓰면 되고 근데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써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여기 이제 위에 줄에 있는 것처럼 타임 시리즈 데이터처럼 이제 에러 텀 자체가 이제 코릴레이트 돼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거의 주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코릴레이트 돼 있으면 이제 저희가 코베넌스 매트릭스에서 이제 여기 지금 가지고 이거 P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추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 얘를 추정을 할 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서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에 들어가기 앞서 예시에서 쓰는 데이터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스코어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 엄청 먼 옛날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좀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시점은 총 200개, n은 200개가 있고
X는 저희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 그냥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Y는 온도인데, 그래서 제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과 온도의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 선형적 관계가 있을까를 구하고 싶은 거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X는 저희가 Y를 구한 시점보다는 1000년 앞선 시점의 Y를 사용한다고 해요. 페어를 맞출 때. 그러니까 뭐 X 여기는 뭐 0년도에 한 거면 여기는 Y는 뭐 1000년 지난 이 시점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O2랑 온도의 관계가 있을까를 구하고 싶은 거고, 저희가 흔히 하는 회귀 분석 시간에 배우는 단순 회귀 모형을 썼을 때는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피겨 10.7의 왼쪽 부분은 그런 이제 이어에 따라서 여기 굵은 선이 Y고 이제 좀 회색 선이 CO2X인데 좀 비슷한 경향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생각하기에 얘네들도 뭐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선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옆에 비교해서 CO2X 두고 이제 템퍼러처를 Y를 두고 이제 좀 그어봤는데, 점을 찍어봤는데 그래서 좀 약간 선형적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하는 단순 회귀 모형을 쓰면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결과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서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단순 회귀 모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게 에러 텀이 IID에 노말을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피겨 10.8인 것 같고요. 그래서 레지듀얼을 저희가 플랫을 찍어봤을 때 왼쪽 부분을 보면 프리퀀시를 보면 어, 전기분포 형태를 띠는 걸, 비슷한 형태를 띠는 걸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띈다, 이 부분 노말을 띈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CF를 찍어봤을 때도 이제 네 번째에서 끊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무시해도 되는 부분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IID도 만족을 한다, 얘는 노말을 만족을 한다라고 해서 시점 8에서는 OLS를 써도 된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자면 여기서는 에러를 IID의 노말로 가정을 해서 OLS를 했는데 이런 IID가 아닌 형태로 좀 분석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한 모델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러 텀이 코릴레이트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분산 코헤런스 매트릭스 새로 만들면 이제 여기 부분에 이제 뭐 얘네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베타랑 시그마만 고려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애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Y를 관측했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베타 시그마 제곱에서 얘가 하나 더 등장을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것처럼 멀티베리트 베타 시그마를 추정을 할 때는 멀티베리트 노말과 인버스 감마 각각을 프라이어를 두고 이제 샘플링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9.2.1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9.2.1에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자면 이 베타랑 시그마 제곱은 결국에 이 깁스 샘플링을 쓸 수 있다, 내가 이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때문에 쓸 수 있다인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위에서 새로 설명을 한 P라는 애가 존재, P라고 할게요. 여기서 P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근데 그러면은 얘도 제가 이제 추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P를 알면 얘도 그냥 깁스 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여기처럼 P를 알면 깁스 샘플링 통해서 베타랑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하나의 상수 뭐 스칼라라고 알게 되면 P가,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얘는 모른다고 넘어가고 얘도 추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얘의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에 맞는 이런 프라이어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깁스 샘플링을 쓰지 못하고 저희가 앞에서 배운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윗부분이랑 이 아랫부분을 종합을 하면은 이제 다음 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스텝 1, 2는 이 저희가 베타 시그마 제곱, 베타랑 이 시그마 제곱을 업데이트할 때 깁스 샘플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이게 P라고 한 부분을 구할 때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을 여기서 유니폼의 이러한 형태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리플레팅 랜덤 워크라고 여기서는 해요. 그래서 얘가 이 값이 결국 0에서 1 사이 값이 나와야 돼서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A번에 있는 내용이 결국 이 P를 0에서 1 사이로 맞춰주는 그런 형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세턴트 레이쇼를 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앞에서 구한 것처럼 얘를 받아들일지 말지 하는 부분이 B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업데이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저희가 베타랑 시그마 제곱 그리고 P에 대한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스텝 1, 2, 3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5.2의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오른 10.9를 보면 이 왼쪽 부분은 이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처음에 이니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을 보면 여기서 저희가 B를 1000개 샘플링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레이쇼 밸류가 seems good 이시고, 근데 여기서 이 CF가 조금 안 좋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계속 위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아까 송이님 파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띠밍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25를 아까는 10이었고 여기는 이제 25마다 띠밍을 해서 주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에 잘 들어와서 이 P가 이제 좀 인디펜던트하게 뽑혔다. 결과 나쁘지 않다. 여기도 이 근처로 딱 여기는 약간 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0.8 근처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타에 대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슬롭 그죠? 네. 여기에서 슬롭에 관한 부분인데 슬롭 파라미터고, 여기서 보면은 이 평균이 0.028 정도로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포지티브 릴레이션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 결과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GLS라고 적혀져 있는 게 저희가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베이지안 방법으로 그러니까 깁스 샘플링이랑 메트로폴리스 샘플링을 사용한 위에서 계속 설명한 부분인 GLS고요. 이 OLS 부분은 저희가 흔히 하는
단순이기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OLS 부분은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니까 0.08인가 그럴 거예요. 이 회색선인데 이 슬롭이 0.08이고 이 GLS 부분은 슬롭이 0.028이었죠. 이게 왜 좀 더 작냐, 왜 이 슬롭의 크기에 차이가 있냐라는 거를 여기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OLS 파트 같은 부분은 단순회기 모형은 Y 밸류죠. 저희 템퍼러처가 엄청 큰 데이터가 몇 개 좀 작은 수의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좀 이게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더라도 이 아웃라이어가 좀 베타를 추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단순하게 회귀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아웃라이어의 좀 가중치를 좀 낮춰주는 다운웨이트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고 결국 크게 인플루언스를 주다 보니까 이러한 0.08처럼 크게 나왔는데 GLS 부분은 제가 하이리 코릴레이트 돼 있는 부분은 다운웨이트 하는 과정이 일어나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데이터를 코릴레이트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코릴레이트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맞춰가면서 좀 다운웨이트 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맞춰가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OLS 같은 부분은 OLS 모델은 저희가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코릴레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무시하고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한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하면서 이제 저희의 발표가 끝이 나는데 홈워크 부분은 저희가 아직 어떻게 할지는 좀 상의 중에 있고 아마 이 데이터로 하는 부분의 코드를 만들어서 아니면 좀 찾아서 하는 거랑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찾는 거랑 그런 거를 할 생각이고 여기서도 어 여기서도 encourage to repeat the 하는 거 보니까 파렐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좀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여기 0.028 말고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과제로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완전히 좀 다른 거를 좀 구글링해서 찾아서 홈워크로 만들든지 하는 방향으로 오늘 내일 해서 과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님 발표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피드백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해주셨는데, 그 irreducible periodic recurrent 개념만 조금 더 찾아보셔서 좀만 더 이해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거는 사실 지엽적인 거긴 한데 이제 그거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데 그거를 P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뒤에 왜 메트로폴리스 깁스 샘플링 말고 메트로폴리스로 구하는 그 친구 이제 P라고 하셨네. 그거 이제 로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칭하는 단어가 뭐 그렇다는 거 사실 뭐 그냥 뭐 P라고 하면 P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로가 이제 RHO 해서 아마 그릭 문자나 뭐 이탈리 문자나 아무튼 그런 거일 건데 네,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 내용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또 오늘 했으니까 또 내일 모레는 더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숙제만
숙제만 하나 코드 관련해서 구현해 보는 거 회원들이 해볼 수 있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하고 싶으신 거나 질문 있거나 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eriodic 같은 거 설명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은 좋죠. 제가 앞쪽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MCMC하고 GLM을 가지고 내용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FCB 뒤쪽에 이런 내용이 좀 겹쳐서 나오긴 하는데, 음, 그래도 뭔가 그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MCMC랑 GLM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또 다른 예시에 적용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기도 해보고, 또 추가되는 개념도 있으니까, 또 추가되고 심화되는 개념도 있으니까 해서 그런 좀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만들 때 좀 큰 그림을 그렸고,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 시점이 이제 이번 세션과 이제 다음 세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통해서 앞에서 했던 MCMC나 GLM 관련된 내용 한번 네,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앞쪽에 그거를 큰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마코브 체인 설명할 때 irreducible periodic 아마 리커런트는 제가 말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리고 뭐 스테이셔너리란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뭐 또 관련해서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따로 또 구글링 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 좀 더 잘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에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뒤에서 쓸 거니까 제가 조금 앞에서 조금 뭔가를 그렇게 깔아놓고 뒤쪽에 좀 더 다시 재구성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세션을 생각을 해보았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들 고생 많으셨고 혹시 또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거나 질문 있거나 하신 분 있으신가요? 음, 없으면은 마치고 또 내일 모레 세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